안녕하세요, 마웨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어요? 저도 주말 동안에 저희 어머니랑 또 저의 여동생이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파티도 잘 해주고 즐거운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. 그런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주말 동안에 또 어떻게 흐르게 됐느냐?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얼룩덜룩하긴 합니다. 그런데 지금의 이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는 결코 또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 그러느냐? 가장 중요한 요 비트코인 때문에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 건데요. 그러면 지난 주말 동안에 그 비트의 흐름을 또 복기를 한번 해보면은 먼저 지난주 목요일이었죠. 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또 갑자기 이런 개싸움을 하게 되면서 지금 요 당시에,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하루 동안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3% 정도의 하락이 나왔었고, 그런데 이 비트가 이 정도 하락을 하게 되니까 알트들이 더 놀랐죠. 그래서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7%가 넘는 그런 하락이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현충일 날에 이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트럼프와 머스크의 개싸움이 코인장의 악재가 될 것인가, 요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, 요걸 보시면 이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3%가 넘는 이런 하락이 또 나오기도 했지만, 그런데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&P 500은 마이너스 0.5% 정도의 하락만이 나오게 됐었고, 또 요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미 증시의 그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봤을 때 이 트럼프 머스크 발 악재가 단기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떻게 흐르게 됐느냐? 다시 이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요일 이 트럼프와 머스크의 개싸움 이후로 금, 토, 일 해가지고 3일 연속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는 105K 정도로 이 실질적인 저항대 요 박스권 안에 재차 진입을 했죠. 그래서 지금 목요일날 요 하락 때 이 바닥이 정확하게 51선을 터치를 하면서 100.3K를 찍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설령 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1차 지지선은 102K 정도를 예상을 했었고, 설령 여기가 깨진다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의 상징적인 가격대이면서 이 심리적인 저항대로 볼 수 있는 비트코인 10만 달러 이 100K는 지켜주지 않을까,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지금 100.3K를 찍고 이렇게 상승을 했던 만큼 단기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커지지 않았나, 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어제 이 일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요 어제 일봉이 그 고점이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106.4K를 터치를 했거든요. 그런데 요 21선이 106.5K니까 이 21선의 그 저항에 지금 딱 맞아가지고 아직은 돌파를 못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때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요 노란색 점선 보이시죠? 지금 쭉 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, 그래서 현재 요 21선과 노란색 점선의 이 하락 추세선에 그 저항에 막혀가지고 아직은 돌파를 한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21선을 넘게 되면은 동시에 이 하락 추세선도 넘어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번 주 한 주,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됐잖아요.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,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면서 상방으로 방향을 트느냐, 아니면 재차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다시 하방으로 좀 꺾이느냐, 이것이 또 결정이 될 것입니다. 그런데 제가 계속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.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이번 요 고점을 찍고 시작된 조정장이 장기로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로 끝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,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왜 그러냐면 바로 요 미 증시와 비트코인의 흐름은 함께 간다고 보기 때문에, 이 미 증시가 꺾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
비트코인 역시도 상방으로 재차 향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지 않을까,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지금 지난 목요일 날 이 트럼프와 머스크의 개싸움 때문에 마이너스 0.5%의 하락이 나오게 됐는데, 그런데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요일 날 요걸 보시면 지금 양봉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, 그래서 그 상승폭이 플러스 1.03%거든요. 그러니까 전날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를 하면서 오히려 좀 더 상승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사상 최고가까지는 여기죠. 지난주만 해도 4%가 필요했었는데 금요일날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2.5%의 요 상승이 또 필요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지난주를 전망을 했을 때 한 4% 정도만 상승을 하면은 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기 때문에 4% 정도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, 근데 결국에는 지난주에 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지 못했잖아요. 그래서 현 시점으로는 2.5%의 상승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2.5% 정도면 이번 주 안에는 경신할 가능성이 또 크지 않을까, 저는 이렇게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이번 주에 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또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, 왜냐면 이 빅 이벤트가 이번 주에 또 2개나 기다리고 있어요. 그러면 그 빅 이벤트를 하나씩 또 말씀을 드리면, 먼저 첫 번째로는 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시점이 6월 11일, 그러니까 수요일이죠.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 반에 이 CPI가 발표가 되는데,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전 달이 지금 2.3%가 나왔거든요. 그런데 예측치가 2.5%로 전달과 대비해서 지금 0.2%포인트 더 높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이것으로 봤을 때 이 CPI가 낮게 나올 것이라는 그 기대치는 좀 상당히 낮지 않을까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11일날 수요일날 이 CPI가 발표가 됐을 때 예측치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오면서, 지금 애초에 그 기대치가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예측치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낮아 있는 그 기대치가 오히려 호재로 인색이 되면서, 저는 이 CPI를 계기로 해서 상승의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, 저는 이 부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물론 지금 이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또 이 시장은 관망세가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,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 빅 이벤트로는 수요일날 있을 요 CPI로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렇다면 두 번째 이벤트는 무엇이냐, 그것은 요것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험대에 오른 미국 국채 30조 원의 규모의 30년물 경매를 주목해야 된다, 요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이냐, 여기를 보시게 되면 오는 12일에 진행이 되는 30년 만기 미국 국채 경매, 요것을 또 빅 이벤트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. 왜냐면 지난달 21일이었어요.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. 요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20년물 국채 입찰이 충격이었다. 그래서 뉴욕 증시가 급락으로 마감을 했다.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S&P 500도 마이너스 1.6%나 하락을 했었고,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1.9, 나스닥도 1.4%나 하락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때 20년물의 국채 입찰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, 그런데 그 수요가 또 부진하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충격에 빠졌던 것을 또 기억을 하실 겁니다. 그런데 제가 이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. 이것이 간헐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때 이 S&P 500을 보시게 되면 5월 21일 이때거든요.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 이 S&P 500이 마이너스 1.6%의 하락이 나왔고, 그래서 그 이후로 이 200일선의 지지 테스트를 하면서 재차 방향성은 상방으로 나오게 됐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지난달에 요 20년물 국채 입찰은 충격으로 오긴 했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충격으로만 다가왔는데, 그렇다면 이번에 날짜로는 12일날 목요일이죠. 그래서 이번에는 30년물에 이 국채가 경매에 붙여지게 되는데, 그렇다면 이것이
이번에도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번에도 지난달처럼 좀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충격으로 다가올까? 그것이 중요할 텐데, 그러면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여길 보시는 것처럼 이번 경매가 크게 실패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경매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프라이머리 딜러가 24곳이 있고, 그리고 지금 이미 높아진 금리 때문에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30년물의 이 국채 금리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시각으로는 요 30년 국채 금리만 지금 소폭 또 상승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현재 국채 금리가 4.97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높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는 지금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수요일 날에는 CPI, 또 목요일 날에는 이 30년물의 국채 경매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것이 악재로 작용되지 않는다라면 반대로 이 빅 이벤트가 호재로 또 작용이 되면서 상승의 신호탄을 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, 저는 이 부분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난주에 이 미 증시가 이 S&P 500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못했었는데 이번 주에 이 사상 최고가에 또 올라서게 되면서 이 비트코인 역시도 현재 이 하락 추세를 상방으로 돌파하게 되면서 재차 이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지 않을까, 저는 이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가 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는 만큼 비록 현재는 또 105K의 소폭의 이 음봉을 보이고 있지만 1위 1비 하지 말고 또 긍정의 관점으로 이 시장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, 저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